자, 네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방안이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낼 것인가. 쉽게 말하면 정보보호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돼야만이 그 산업의 발전에서 안전적인 양치로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보보호기술이란 건 뭐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가지 보안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변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정보와 수집, 가공, 저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이런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보호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인간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우리한테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한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방법하고 그다음 디도스라는 말에 대해서만 좀 보면서 정보보호기술이라는 게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건 뭐냐면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정보를 분석해서 그 범죄 단서를 찾는 우리가 수사기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면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거기에 그 파일을 삭제를 하면 삭제한 파일에도 뭐가 많냐면 로그 파일이라고 남는다고 그래요. 그 로그 파일을 이런 복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면 될 것 같고요. 자, 디도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해서 배치해서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해킹 방식을 우리가 디도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몇 년 전에 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전산망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던데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 보안 산업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보를 보안하는 기술입니다. 정보를 보안한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에서 해당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되는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 해서 그런 데 관련된 기술을 정보 보안 기술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V3 백신을 깐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디지털 토렌식 툴이라든지 디도스 대응 장비라든지 그죠?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 보안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변 안전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구축을 위해서 개인 식별이라든지 영상 감시라든지 재난재해 기술을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우리가 물리적 보안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감식 솔루션이라든지 우리 지금 우리 학교 들어오다 보면 열화상 카메라 있죠? 코로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37도 이상이 되면 그 열화상 카메라가 소리를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 인식이라든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는 어떤 게 있죠?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물리적 보안의 한 기술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융합 보안입니다. IT 기술하고 타 사업 간의 융복합 시에 해서 보안 위협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융합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하면 차량 운행 기록 장치.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죠?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그래서 차량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따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아니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과실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유헬스케어 보안 장비라든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심정지가 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심정지가 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소형 배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뛰지 않으면 그 배터리가 거기 있는 심장을 자극해 가지고 계속 뛸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바로 뭐냐면 유헬스케어 보안 장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보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개인정보나 유출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 10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자,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쉽게 외부에 자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이것 또한 방법이 되겠네요. 새로운 기기를 바꾸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해당되는 비밀번호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 유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부분이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다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업데이트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동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등등 나오죠.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를 해서 그때그때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컴퓨터도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은 무선 기능은 사용 시에만 켤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자주 이제 껐다 켰다 해야 되지 계속 켜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통신망이니까 그 통신망을 통해서 유출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의심스러운 웹은 내려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당연하겠죠. 요즘에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돈을 많이 입금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또 다르게 별도로 이 웹을 설치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것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시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가 웹은 내려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려받은 웹의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필요 없는 웹은 했다가라도 바로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없는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신뢰할 수 없는 데는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접속하는 순간 자기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메일은 삭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작동이 증상이 지속되면 악성 코드 감염 여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자기가 만지지 않았는데 막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빨리 기기를 갖고 와서 기기를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보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학습활동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지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 정보보호기술이 뭐냐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은 생각보다도 경제적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등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정보보호기술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 보안 산업기술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정보를 훼손, 변조, 유출을 방지해주는 이런 것들, 막아주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 백신 프로그램 까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보 보안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리적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신변 안전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해서 개인 식별, 영상 감시, 재난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우리가 물리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열화상 카메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문인식, 홍채인식. 우리 핸드폰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개인 핸드폰에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려면 지문인식 기능을 등장을 하면 안 열립니다. 홍채인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열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물리적인 보안의 방법이 아니겠냐 볼 수 있고요. 융합보안은 뭐냐면 융합보안은 IT 기술하고 타 산업 간의 이걸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보안 위협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융합보안이다. 우리 차량 운행 기록 장치인 우리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유 헬스케어 보안 장비 이런 것들 등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교과서 있는 내용은 다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정보통신 기술은 어떻게 발달될 것인가를 한번 큰 카테고리를 속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미래 정보통신 기술은 어떻게 변화될 거다. 첫 번째로 산업 컨버전스가 진행될 것이다. 그럼 산업 컨버전스라는 건 뭐냐면 컨버전스라는 말은 융합입니다. 산업 간의 융합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하고 다른 산업관하고 이게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산업 컨버전스가 되는데요. 자동차하고 IT하고 결합을 된다. 요즘의 자동차에 50%는 대부분 센서가 달려있다든지 각종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이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각종 센서가 등장해 있죠. 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교 공학 기술하고 IT하고의 결합된 기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유 헬스케어 보안 장비도 어쩌면 이 BT하고 IT하고 결합이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속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BTS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BTS는 선생님이 갖는 기성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쉽게 말하면 TV라든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BTS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계인 어떤 겁니까? 디지털 컨텐츠 영역에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을 올려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그런 것들이, 그런 음악 사업도 이런 거의 한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선생님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에 BTS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타임지에도 나왔죠? 미래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도 예견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BTS 이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을 많이 따라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언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BTS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산업 컨버전스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의 대중화가 돼 상징인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보통신망이 대중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선, 유선, 인터넷은 이제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뭐냐면 와이파이 중계기가 6개가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와이파이 중계기가 한 4개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럼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요금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라도 이제 와이파이 쓰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정보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인간적 가치와 욕구에 실현하는 이런 가능성이 증대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이제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어떤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이런 패턴으로, 그게 바로 디지털 문명의 변화가 아니겠냐라고 선생님은 예견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보충학습으로 여기서 나왔던 디지털 컨버전스의 예를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유선과 무선이 결합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는 순수한 이동통신만 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쓸 때는 뭡니까? 유선을 또 연결합니다. 광통실에 된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무선을 이용하고 있고, 이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DMB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방송이도 대부분이 어떤 걸 통해서 본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변화되고 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이 많이 결합되는 형태로 많이 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매장과 방송통신, 이런 구매 웹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양방향이 가능한 분야로 많이 발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가지 않겠냐. 그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우려되냐면요. 이런 세계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 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냐. 지금 이거를 주도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이런 선진국 주도로 되다 보니까 후진국은 결국 뭐냐면 그 고유에 갖고 있는 문화들이 없어지면서 종속된다는 거 뭔가 알죠? 그 나라에 그냥 그 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문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문명에만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을 우리가 이용할 때 올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거는 무조건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존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요.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도덕적인 측면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 결국 이 정보통신 기술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래서 우리가 윤택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놓쳤으면 안 되지 않겠냐. 법으로서 제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인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인터넷상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은 무선 휴대폰은 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의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편화되고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비쿼터스 개념이 좀 더 많이 될 것이다. 좀 더 고속으로라는 것은 5G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보통신 기술이 하나의 정보기기로 통합되고 또 소형화된다. 더 소형화되고 정보기기 휴대가 더 편리한 이런 쪽으로 많이 더 발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이 아니고 랩탑이 아닌 스마트폰이 이거를
대신해주는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능형 정보 세상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능형 발전으로. 자, 지능형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용해서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갖게 하는 이런 장비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우주 로봇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산업용 로봇은 많이 보고 있죠? 우리 공장에 가면 대부분이 사람이 있지 않고 대부분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알고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알파고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기기와 로봇이 결합되는 정도로 많이 갈 것이다. 그렇죠? 센서를 통해서 음성, 문자, 지문, 홍채 이런 다양한 신호를 정보로 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로봇과 결합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나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갖춘 정보기기들이 가사 업무나 교육, 정보 안내, 그다음에 각종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많이 더 발전하지 않겠냐라고 우리한테 예견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래의 정보통신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컴퓨터도 진화하는 컴퓨터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자, 과학이론과 통신기술이 발달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모니터라든지 착용 가능한 컴퓨터라든지 그죠? 플렉시블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가다 TV 한 번씩 나오죠? 구부러지는 핸드폰 등등 나옵니다. 그죠? 자,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광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자, 유전자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바이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다양하고 이거는 광컴퓨터, 양자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는 좀 이따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정보 기술에 맞춰서 우리가 환경 분야도 우리가 고려하는 이러한 걸로 발전하지 않겠냐, 컴퓨터도 발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빠졌네요. 광컴퓨터 어떤 겁니까? 컴퓨터인데요. 광집적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바로 광컴퓨터입니다. 빛은 뭐냐면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빨리 돌아가는, 빨리 이동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광컴퓨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나 연산, 초고속, 초대용량의 컴퓨터를 우리가 이걸로 실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양자역학의 특징을 살려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즘에는 대부분이 많이 병렬을 한다고 하지만 직렬로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이 통신을 가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서버가 다운이 되죠. 그거는 뭐냐면 쌍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 그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바이오 컴퓨터, 바이오라는 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바이올로지의 약자인. 그래서 인간의 뇌에 갖고와지는 이런 인식이나 학습, 기억, 추리, 판단 등의 고도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모방해서 만든 컴퓨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녹색 정보 컴퓨터 기술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정보통신 기술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기술들을 뭐라고 하냐면 녹색 정보통신 기술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이제 형상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등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뭐라고요? 네, 정보 보안 기술, 보호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컴퓨터의 연산 회로에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광집적 회로를 사용한 이런 컴퓨터, 빛의 특징인 고속성과 병렬성을 살려서 논리 연산을 초고속 대용량의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이런 미래의 컴퓨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광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학습지에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정보보호기술과 광컴퓨터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여러분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것들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1시간이 기다리는데요. 제조기술의 일부분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했습니다.